세계 최대 탄두 중량 현무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로켓 개발 가능, 3,000톤급 잠수함 9척 보유 계획 일본함 진수, F-35 40대 투입, KF-X ASA 레이더 독자 개발 성공, 한국군 최초 군사위성 아나시스2,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등등 요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군이 야수모드에 돌입했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라면 2022년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로 군 예산이 많은 국가가 된다고 보도하며 올해 중순 일본 니케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일본이 필요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 방위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2021년 방위비는 약 55조로 G7 꼴찌, 세계에서도 125위에 그치며 2년 뒤인 2023년이 되면 한국에 결국 초월될 거라는 데 우려를 표한 겁니다.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중국이라는 위협과 함께 아프간의 구조작전 실패에서는 평화헌법으로 인한 전쟁 포기, 무력불 소지 원칙에 갇힌 일본 방위력의 한계를 보았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이 고삐를 하나씩 풀어줄수록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반면 전범국 원주에 묶여 여의치 않은 일본은 애가 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한국군의 SLBM 전력화 성공 소식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올해 중순 우리 군의 SLBM 실험 얘기가 나왔을 때 일본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여느 때와 같이 로켓도 제대로 못 쏘아 올리는 한국이 SLBM 만들 수나 있을까? 그럭저럭 발사는 할 수 있을 거야? 단지 목표엔 맞지 않겠지? 바닷속에서 세계로 분해되는 사양은 아니겠지? 도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사양이야. 물레방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비꼬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만 7일 오후 우리 군의 성공 소식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자 비아냥거리는 반응도 있는 반면 실로 놀라워하며 평소 한국의 극단적인 반응이 주류인 야후에서도 일본을 자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꽤 하잖아. 한국군 열심히 했구나. SLBM 성공한 건 솔직히 대단하다. 일본은 현실에 눈을 돌리는 녀석들이 있는 만큼 무리겠지? 한국제는 골동품이라고 하며 한국의 성공에 눈을 피하는 내두익과 일본은 평화라고 눈을 피하는 파요코가 있는 한 평화는 없을 거야. 확실히 대단하네. 일본도 따라가야 해. 가상의 적은 일본일 거야. 미사일 조준이 일본에 맞춰져 있을 게 확실하겠지? 원래 대륙국가라 그다지 해군력이 필요 없는 한국이 여기까지 과도한 해군력 증강에 매진하는 건 일본 침략을 생각할 수 없어. 무서워. 방위비 증액. 미룰 수 없어. 한 일본인은 세상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개발 소식이 나온 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가 2000km에 이른다며 아바 때부터 이루어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들먹이며 우려를 표명한 한국인데 이젠 한국이 더 심한 무기를 챙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비판했으면서 전술에게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하니 질렸다. 이미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미사일 현무3를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할 리가 없어. 대일 공격용인 거죠. 또 한 일본인은 한국을 바보 취급할 시간 있으면 자위대나 응원하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신무기를 도입하는 쾌거를 이룰 때 일본은 해상자위대 넘버원인 한국 해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막류장이 코로나에 감염, 넘버2도 감염, 방위성 간부들이 계속 감염 중이고 항공자위대는 기후기지에서 초계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나 관리 부실 책임이 거론되며 망신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바보 취급할 시간이 있으면 자위대나 응원하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사람도 있는데요. 핵잠도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왜 SLBM이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핵잠수함도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SLBM을 도대체 무엇에 쓸 것인가 아직도 모르겠어. 북한 SLBM이 한창 소란스러울 때 거론됐던 것으로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도, SLBM은 핵잠과 핵탄도가 한 세트로 이를 갖추는 것이 핵 프로그램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번 SLBM 실험에 나선 디젤 전기 추진함인 도산한 창호함과 별개로 핵잠수함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1분기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가능한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장보고3, 배치3의 ROC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019년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더라도 핵잠 기술은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핵무기가 아닌 핵잠은 한미 원자력 협정 예외하며 자체적으로 우라늄 재처리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하고 최근 북한의 핵잠 개발과
중국 팽창으로 워싱턴 DC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달 초에는 한미 공동으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승인했고 올해 10월에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핵잠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윤여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 핵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소형 원자로 스마트를 바탕으로 4년 안에 핵잠 원자로를 시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장에 관해서는 한 일본인이 SLBM 핵잠 수함까지 오면 마지막은 핵무장. 한국은 정말 핵무장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만 지난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러 북핵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며 핵무기 보유에 관해선 국제적 합의가 난점이며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해외 군사매체는 한 나라라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 지구적 동요를 불러오게 되고 연쇄적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져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핵 사용이 금기시되는 상황이므로 주요 거점이나 지도자를 정밀 타격해 신속히 제거하는 데 기존 미사일이 더 실용적이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내놓은 2022에서 2026 국방중기계획이 눈길을 끕니다.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탄두 중량 3톤, 전술핵급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현무포는 확산탄 탑재 시 축구장 200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보고3 배치3에 현무포를 탑재하는 기대감도 나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고 일본 출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SLBM 발사 시험 성공은 실로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이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한국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 몇 달 안가 귀신같이 공개하자 2015년 북한 SLBM 시험 발사 성공 후 이미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한 것 아닌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놀라며 핵잠 연구도 이미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돼 2000년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연구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가 강제 사찰하고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던 일이 있었던 점으로 미국이 허용하면 며칠 만에 한국군 핵실험 성공, 세계 10번째 핵 보유국이라는 기사가 뜨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